네, 두만강 목장 신희재 목원입니다. 저의 간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평세가 이제 완벽했던 이유. 두 번째, 이번 평세 때 은혜 받고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울 옥수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한마디로 말하면 저에게 아주 완벽했고 감사했던 평세였습니다. 그 이유가 저의 마음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원고대로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평세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달력에 날짜와 주최하는 교회를 적었습니다.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다가 제일 유명한 천안 아산 제자교회를 가기 위해 8월에 등록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생겼죠. 아니, 가겠다고 했던 우리 청년들 5이나 있는데 한 명만 가고 4명을 못 가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경남 초원지기자 담임 목사님께서 힘 좀 쓰시면 안 되었는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안제자교회는 포기하고 같은 날짜인 인천 등대교회를 등록했는데 거기도 시간이 지나서 마감이 돼가지고 결국 9월에 가기로 하고, 9월에 열리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판교 꿈꾸는 교회와 서울 옥수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 결과 판교 꿈꾸는 교회로 가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근데 신청 전날 판교 꿈꾸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몽골인들만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서 한국 사람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옥수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옥수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재단이라 가지고 좀 낯설기도 했었고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기대가 안 되는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부부를 담당하게 된 목자님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33세의 싱글인 이제 목사님인데 모잠비크 목장이라는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남자가 둘이 사는데 혹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남자 둘이 살면 이제 섬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청소가 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멀리서 임산부랑 같이 가게 됐는데 싱글 목장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아니고 약간 자취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왕이면 결혼한 이제 부부가 이제 청년 목장을 하게 되는 그런 가정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최하는 교회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왕 세미나 가게 된 거 제일 잘하는 교회와 제일 좋은 목장이, 이왕이면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목자 목녀를 보일 수 있는 결혼한 가정에 가고 싶었던 저의 욕심이 컸기 때문에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교회가 이제 결정이 어쩔 수 없이 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옥수교 홈페이지 가서 담당하는 목사님의 이제 간증도 들어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과 얼굴도 보고 목장 소개글도 다 보면서 기대를 했는데 계속 남자 둘이 산다는 말에 계속 진짜 마음이 단맛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대감 없이 결국은 놀러가는 마음에 혜린자매랑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주차하고 등록하면서부터 근데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좋아졌는데 아마도 그 교회 섬기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또 강의 안에 이제 담긴 파일의 소속 교회와 이름이 다 각자 새겨져 있고 볼펜, 바카스, 비타오백 이런 드링크를 다 따로 스티커를 해서 또 4시간마다 이제 눈과 입이 즐거운 디저트, 간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보통 평생 가면 이 정도 섬김은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완벽한 그런 세미나는 아니었고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은 그 이후 그 하나님께서 왜 옥수교에 오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섬김과 말투, 마음이 열려가지고 새벽에 이제 운전해서 서울에 갔지만은 피곤함 없이 졸지 않고 다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밥을 먹는 팀과 간식을 먹는 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완벽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같이 밥을 먹었던 목자 목녀님은 전주에서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이제 싱글 목장, 그러니까 청년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덤으로 목자님은 예전에 떡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탁 교제가 좀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간식을 먹었던 세 분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들은 전부 다 20살 중반인 자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를 위해 또 청년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조금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교회 청년들과의 그런 청년부에 대해서도 묻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트는 저희 담당 목자님이자 이제 부목사님인 이제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회자 특유의 그 답답함과 약간 좀 재미없을 것 같은 저의 우려와 다르게요. 저희 이야기도 정말 잘 통하고 볼수록 매력이 넘쳤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이제 남자 2명 사는 집도 갔는데 반지하인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냄새도 좋고 저희 부부를 위해 침대도 내어주고 새 이불 새 베개를 해서 너무 잘 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목자 탐방이 있었던 날 저의 바람은 이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목원들이 그 다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제 좀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3명만 참석 6명 중에 이제 3명만 참석이 예정됐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토요일날 목자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목자 모임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6명 중 5명이 참석했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한 명이 늦게 나도 참석을 해서 총 6명 전원 참석하고 서로 밥을 먹고 또 서울 드라이브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제 서로 이제 나눔을 들으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던 이제 그 토요일 밤이 이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난 후에 밤늦게 또 잠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 1시, 2시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 이제 일어났는데 뭔가 탁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제 압력밥솥에 밥과 오리고기, 김치, 부대찌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에 목사님께서 중고등부를 다니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된다고 이제 이거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만 해주시고 갔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 33살의 그 싱글 목사님의 찌개와 오리고기 맛에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옥수교회 이제 주일 예배 찬양과 말씀 그리고 그날 목자 새우 음식도 있었고 또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장로교에서 보지 못한 침례하는 모습까지 보았던 인상적인 이제 예배 평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뒤바꿔서 선한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던 완벽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니면 또 저곳에서 채워주시고 또 이분이 아니면 또 다른 분의 모습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힘이 되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아까도 말했듯이 엄마를 찾던 이제 아들이 잘 할머니에 있어줘서 감사했고요. 이제 그리고 평세를 가기 위해서 3일 동안 문을 닫았는데 이제 다녀온 후 이제 또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장산교회 목자 목녀 수련회 가고 싶었는데 이혼해 봐줘서 엄마한테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또 강압적인 압박이나 압박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저희 부부를 섬겨주신 목자 목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가기 전에 봉투와 기도로 섬겨주신 목사님도 감사드리고 성도님들도 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긴데 죄송합니다. 이번 평세 때 은혜 받고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평세 강의 중 졸지 않기 위해서 강의하는 내내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줄이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장의 목원으로서 20살 때부터 15년간 목원으로 있었고 또 CCC 선교단체에서 2년 반 동안 순장과 순원의 삶을 보았고 10년 넘게 목장을 섬기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으로 일꾼으로 훈련하고 준비시키는데 이제 훈련을 다 받은 군인이 결국 전쟁이 안 나고 자꾸 도망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한 아이 아빠고 또 가게 사장이고 또 둘째도 곧 태어나고 너무 삶이 복잡해서 내가 무슨 목자를 하겠는가, 그리고 나는 목자 목녀를 잘 돕는 우등생 목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목자가 되면 목자로 부르실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과연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 한 목장이 되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망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세미나를 들으면서 분명히 목장 사역을 하면 목원들 때문에 힘들거나 화가 나는 일이 답답한 일이 무조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사역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또 힘들겠지만은 목원들의 변화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감격과 감동이 아마 더 클 거라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간증 중에 많은 핑계를 대고 목자를 미루는 것은 교만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고 없을 때 섬기고 또 힘들 때 이제 힘내서 섬기면 감동이 2배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장 사역을 약간 육아와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애를 다 키워보진 않았지만은 육아를 하면서 내 시간이 없고 힘들고 아프고 화가 나고 귀찮은 때가 많은데 같이 있으면 이제 사랑스럽고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또 기특한 모습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육아처럼 목장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구나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 목장을 맡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뭘 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나를 써주신다는 것을 또 메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특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일에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는 아들이 되고 싶다고 느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함과 나의 불평을 감사와 완벽함으로 바꿔주신 요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